안녕하십니까, 스토리워커입니다. 오늘은 상가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. 오늘 드릴 말씀은 근린상가입니다. 근린상가, 여기 한자가 있는데요.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가깝고 뭐 이웃이고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나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보면 가까이 있는 상가, 주택가, 집과 가까이 있는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지 내 상가하고는 차이가 있죠. 단지 내 상가는 단지 안에 있었던 거고, 근린 상가는 집, 주택가 근처에 있는 상가.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좀 저 같은 이제 아재들은 이제 옛날에 농담으로 1층에 뭐 중국집, 2층에 뭐 당구장, 3층에 만화가게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,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게 이제 근린상가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1층 커피숍, 뭐 2층 PC방, 뭐 3층 뭐 술집,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조금 희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근린상가의 어떤 대표적인 MD가 아닐까, 뭐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린상가는 뭐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범위가 넓어요. 업종의 범위가 단지 상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. 그래서 뭐 음식점, 은행, 편의점, 병원, 학원, PC방, 약국, 문구점, 휴대폰 매장, 헬스장, 미용실, 뭐 지금 뭐 말씀 못 드렸지만 뭐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업종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. 1종, 2종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유흥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래서 굉장히 뭐 업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근린상가를 뭐 요즘 젊은 느낌으로 뭐 이야기, 뭐 이웃상가, 옆집 상가로 뭐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젊은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근린상가의 특징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 상가와의 차이점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근처에 있다.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정말 매우 다양하다. 그리고 이제 단지 내 상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수요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. 이제 조금 집어넣으면, 그래서 단지 안에 주민만을 수요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이제 분들을 다 수요로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제 근린상가 투자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, 살펴봐야 될 것은, 근린상가가 이제 뭐 근처에 상가라고 했잖아요. 이제 그러면 이제 근처에 사람이 이제 있어야겠죠. 그래야 이제 근린상가라고 해서 뭐 근처에 있는데 근처에 뭐 별로 없으면은, 인구가 별로 없으면 이제 수요의 기대감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 좀 인구가 좀 있는 상가가 아무래도 이제 수요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거주 인구가 됐든 살고 있는 거주 인구가 됐든 돌아다니는 유동 인구가 됐든 이것이 좀 있는지, 그리고 둘 다 많으면 좋겠죠.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내 상가로 이제 접근하는 접근성이 좋은지,
이걸 보시려면 일제 뭐 거주인구하고 유동인구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내 상가로 접근이 용이한지 요걸 이제 보셔야겠죠. 그래서 이제 역 주변 유동인구 밀집 지역, 학교 앞, 특히 대학교, 그다음에 대규모 주거 세대 근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린 상가의 가치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고, 반대로 이제 좀 접근성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거, 뭐 오르막, 뭐 유동동선에서 소외된 곳, 비좁은 길, 그리고 주변에 뭐 거주인구나 유동인구가 뭐 적다 이러면은 근린상가로서의 좀 투자적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, 이거는 상가가, 근린상가는 특히 이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이게 뭐 공사학원 있거나 점포가 인테리어 공사거나 이런 거를 보실 때가 좀 있으실 거예요. 그게 이제 업종이 좀 바뀌고 이제 하는 건데, 이걸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게 비어 있고 하면은 조금 그렇죠.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가급적이면 꾸준히 이제 오래 하실 수 있는, 비우거나 바꾸지 않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근린상가는 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좀 확보한 임차인을 맞이하면 좋다, 그런 좀 얘기를 드리고, 그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상가 간에도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근린상가 투자할 때는 주변에 또 다른 근린상가가 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, 이 근린상가는 층별로, 그 다음에 입지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. 그리고 아까 좀 요거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주거는,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주거 세대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이고 뭐 사람도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, 지상 1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포가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비어 있다가 뭐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뭐 오랫동안 비어 있는 데도 있고,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인기 지역이고 사람도 많이 사는 지역이고 한데, 돌아다니다 보면 역하고도 가까운데 지상 1층 상가인데 막 비어 있어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만큼 좀 치열하다, 경쟁이 많다, 뭐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층별로 입지별로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, 상가는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. 상당히 커요. 가장 높은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지상 1층, 지상 1층이 가격이 굉장히 높고, 뭐 다른 층은 조금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낮은데, 그리고 입지별로도 같은 상가 내에서도, 같은 층수 내에서도 코너에 있다거나 뭐 엘리베이터와 가깝다거나 출입구와 가깝다, 뭐 이러면은 또 가격 차이가 또 그 같은 층수에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가격 차이가 그만큼 있다는 거. 물론 지상 1층이면서 뭐 코너이면서 뭐 출입구도 가깝고 뭐 하면은 좋겠죠.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을 것이고, 뭐 아니면은 가격이 좀 낮을 것이고,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린상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,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스토리워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